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주식 분류입니다. 휴마시스, 시젠, 액세스바이오 등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주식 분류가 바라보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 보시면 2월 1일 신규 확진자가 보시면 2270명, 2월 2일 날은 22,900명대. 이 신규 확진자가 연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네, 그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218명이 전일보다 늘었다고 나오고, 경기가 6,557명. 근데 보시면 부산, 대구, 경남, 정말 저도 연휴를 보낸다고 갔다 왔는데 특히 경북, 경남 이쪽에 신규 증가 확진자 수가 빠르게 거의 하루당 100명꼴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명절 이후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상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 확진자 속출 강주 694명, 전남 454명 등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은 역대 최다인 4,713명이 감염이 되었다. 언제? 닷새인 연휴 기간 동안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 확진자 수가 정말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전 지역, 특히 서울, 대구, 부산 이번 연휴에는 설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섞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솔직히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정부가 29일부터 전국에 오미크론 방역 대책을 도입하겠다 밝히면서 곳곳에서 자가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코로나 발생할 당시 마스크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학습 효과 품귀에 이 자가 진단 키트 사둬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가 전주 대비 3,830% 증가해서 품귀 양상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한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보시면 동네 병원 등 734곳서 코로나 검사, 재택치료, 시사, PCR 검사를 이제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아니라 동네 한의원 이런 데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PCR 검사할 진단 키트가 모자란다는 소식이 기사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거 3년 전, 2년 전에 시작했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확진자 수는 늘고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EU 첫 방역 규제 철폐,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철폐한 첫 EU 국가가 됐다. 자,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자, 중증 환자가 80명까지 증가했지만 현재 32명까지 감소했다. 자,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보건시설, 요양원 등에서 아직 마스크 사용이 무조건이 아닙니다. 권장된다.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러면 얘기가 다른데 권장돼. 그만큼 자, 이제 감기다. 일반적인 감기, 아시다시피 감기로 죽는 사람이 매년 꼭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 이 부분이 워낙 확진자가 빠르고 이 사망자 수가 늘다 보니까 확실한 대책을 위해서 백신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이전 시대 감기 수준과 똑같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덴마크가 EU 첫 방역 규제를 철폐를 했죠. 자, 우리나라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위중증 환자는 점점 줄고 있다는 것. 물론 2월 1일 날 살짝 늘긴 늘었었지만 지금 추세는 감소 추세에 계속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프랑스, 이탈리아도 위드 코로나 수술 방역 지침을 완화 돌입을 한다. 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등 보시면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보면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지침 해제, 이탈리아도 단계적 해제, 백신 접종률 고무적. 자, 노르웨이, 덴마크도 유럽 각국 위드 코로나에 돌입을 했다. 분명하게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2년 전과는 분명히 지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죠? 자, 휴마시스가 최근 주가가 엄청 강세됐죠. 특히나 식약처장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방문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자, 방문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업체는 생산 인력과 시설 확충함으로써 2월 중 생산량을 점차 높여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개인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가닥에 구매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자, 무료로 해준다는, 무료 검사 사용되는 자가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고 무료로 해준다는데 타제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한금투도 보시면 시즌 위드 코로나 본격화 때 수요 확대. 시즌은 진단 키트 외에도 시약 개발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한 분자 진단 플랫폼화도 준비 중인 만큼 현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다. 이건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 각각 6.6%, 20.1% 감소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진단 키트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자, 위드 코로나의 본격화는 진단 키트 수요 확대로 이어질 그 상시 검사 수요 등을 동반한다. 자, 시젠의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S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지난해 8월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 홈 테스트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10월부터 동네마다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주요 드럭스토어나 마트 등에 있지만 미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판매망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19가 정말 감염원이란 위중증 환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말 개인들의 사생활까지 막으면서까지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그냥 검사에서 만약 네가 나왔다 그러면 병원 가서 그냥 치료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 주식 분류가 이 진단 키트를 바라보는 시간 어떠냐? 자, 단기적으로는 명절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환자 수가 계속 좀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그리고 제가 기술적 분석에 또 한마디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전년 대비보다 나쁜 케이스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기적 관점은 나쁘다. 하지만 장기적, 자, 이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비를 안 하는 거, 이제는 항상 뭐다? 각국 기관의 병원에서 뭐다? 구비를 해놔. 정기적으로 이 품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게 만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이 진단키트 회사들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꾸준히 실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단기 좋음, 중기 나쁨, 장기 좋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다른 차트와 달리 다른 차트들은 어떻게 된다? 대부분이 뭐다? 이쯤 돼 있습니다. 이쯤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깨고 오히려 지금 36,45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실적을 보시면 유일하게 휴마시스가 이 진단키트 관련 부분이 힘을 입어서 실적이 2020년에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휴마시스가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그렇다면 이 단기적인 진단키트 관련 대장주는 뭐다? 휴마시스다. 그러면 이 휴마시스가 뭐다? 5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 이격이 많이 벌어진 만큼 뭐 어떻게 한다?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이 조정 왔을 때 5일 이동 평균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을 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자, 시전 한번 보세요. 자, 시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정보점하고 밑에 가격이 있습니다. 자, 시전이 지금 돈을 못 버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020년 때 한참 잘 나갈 때 어떻게 2천억 이상 나오던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시전 신한금융사 애널리스트 너무 저평가된 구간이다. 자, 보시면 2020년 너무 급등한 거 맞죠? 근데 2021년 또 그대로 6천억대 이익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오고 앞서 얘기했던 분자 진단 플랫폼까지 더 가세를 했다. 더 추가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시즌이 돈을 벌고 만들어 놨더라. 거기에다가 막대한 자금으로서 M&A까지 하면서 이제는 뭐다? 파이프라인까지 보유를 하게 된 회사가 시즌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넓히면 이렇습니다. 자, 16만 원까지 상승했던 놈이 여기까지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이 진단키트 수요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온다. 거기에다 분자 진단 너무 싼 거 맞죠. 단기적으로는 이 8만 원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일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8만 원만 안착해주면 시즌은 중장기적으로 쭉. 근데 이 단기는 뭐다? 휴마시스의 흐름을 같이 좀 체크하는 게 좋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바이오주나 진단키트, 의료 쪽 관련 쪽 중에서 살 거 없으면 시젠을 사라. 왜? 이제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확률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젠 그냥 장기 보시고 이 가격 때 마음껏 매수 적립식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 이익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뭐다? 가격이 너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이죠. 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즌보다 살짝 위에 올랐어요. 자, 이놈 또 62,000원대 갔던 놈이 10,000원대까지 떨어지는 정말 급락.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시젠과 휴마시스와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엑세스바이오 지난 8월에 미국에서 조기 승인 받았다고 돼 있죠. 올 1분기 미국 어떻습니까?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PCR 검사 개인적으로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적 부분이 이제는 동반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은 엑세스바이오도 휴마시스를 따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놈 또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다. 어떻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매매를 비중 축소를 했다가 확대를 하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거고, 만약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이 가격에서 굳이 무리하게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이 세 종목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진단키트를 바라보는 저 홍스가 이 세 종목과 진단키트 전체를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주식 분류와 닥터코인 두 개를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여러분과 함께 항상 더 발전될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제가 내용은 가격대에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 멤버십 방에 오늘 얘기를 드릴 테니까 들고 계신 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이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메일 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를 바라보는 시각 어떠셨나요? 제 시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휴 끝나고 첫날 방송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